시가총액 95조로 코스피 2등을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열풍에 가려진 듯하지만 역시 뜨거운 관심 속에 주가 역시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인텔과의 대박딜도 성사시켰고 요즘 SK하이닉스, 예전 SK하이닉스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요.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 과연 지금 뛰어들어도 되는 회사인지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SK 계열사로 워낙 유명하지만 SK하이닉스는 한때 LG와 현대를 거친 파란만장한 회사입니다. 1983년 현대전자로 출발했죠. 걸면 걸리는 걸리버, 이 핸드폰 혹시 아시나요? 핸드폰도 만들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LG반도체가 여기에 흡수합병되면서 비운이 시작되는데요. 두 회사 모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보니 넘긴 LG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넘겨받은 현대전자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결국 왕자의 난으로 현대그룹이 쪼개지던 시기에 미유놀이 새끼 취급을 받으며 워크아웃에 돌입을 했죠. 빚만 잔뜩 있는 골칫덩어리 취급 속에 경쟁사인 마이크론에게 인수되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마이크론이 매각 대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하이닉스 주주들이 거부하면서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다행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어쨌든 1997년 5만 원 가까이였던 주가는 2003년 136원까지 떨어져서 동전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그 후 매각이 무산된 하이닉스는요, 블루칩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새 장비 살 돈 없으니 기존 장비를 개선해서 신제품 만들고 과감하게 중국 현지 공장 세우면서 2003년 3분기에서 2007년 3분기까지 1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론도 제쳤고요. 워크아웃도 조기 졸업을 했고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워크아웃 졸업하자마자 찾아온 반도체 치킨 게임엔 다른 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와중에 버텼고요. 결국 2012년 3월 SK의 품에 안기며 SK하이닉스로 재출범했습니다. 어떤가요? 그 어떤 기업보다 파란만장했던 SK하이닉스가 지금은 매출액 기준 세계 반도체 회사 3위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까지 인수하는 기업이 됐으니 역시 끝날 때까진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죠. D램과 낸드 플래시, SSD 이 세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요. 바닥에서부터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문제는 1등을 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취해온 전략이 무리하게 1등하는 거 아니야? 1등과의 간격 줄이기에 있어? 였기 때문에 미국, 일본 회사들이 무리한 투자에서 쓰러져 나갈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요. 워낙 판도가 빠르게 바뀌는 기술 시장에서 계속 뒤처져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나마 D램은 상황이 괜찮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은 30%,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어차피 치킨 게임이 끝난 상황이라 큰 걱정은 없거든요. 내년 전망도 나쁘지 않고요. 문제는 낸드 플래시 시장인데요. 아직 경쟁자 수가 더 많고 그 와중에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메모리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으니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1등은 못하더라도 2등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낸드 플래시는 앞으로의 전망이 꽤 좋은 분야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차이가 저장이 되냐 안 되냐잖아요. 저장이 가능한 낸드 플래시는 주로 USB, SSD, 스마트폰 저장 장치에 쓰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딥러닝이 결국 데이터의 양, 빅데이터로 승부하는 것이다 보니까 데이터 저장이 되는 낸드 플래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도 점점 고사양화되다 보니까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동그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파일 읽었던 거 생각나시죠? 이게 요즘은 SSD라고 메모리 반도체, 특히 정보가 저장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SSD는 코로나19로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 제품이기도 하죠. 2020년 인텔 낸드 사업부를 10조에 인수하는 그야말로 빅딜을 내놓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인수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22%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으니 당장 3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인텔 역시도 시기적절하게 낸드 사업부를 잘 넘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인텔은 지금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엔비디아와 ARM이 빠르게 팹릿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와중이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팔고 현금 확보해서 이걸 기반으로 다른 데 더 투자하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역사도 알겠고 왜 인수했는지까지 알겠으니 이제 주식을 사도 되느냐입니다. 결국 낸드 시장에서 인텔과 합해진 SK하이닉스가 낸드 시장 점유율 5위에서 2위로 아니 1위까지 넘볼 수 있느냐?
가 이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죠. 삼성 영상에서 살펴보셨듯이 디램이든 낸드 플래시든 이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올해 슈퍼사이클이라는 전망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요. 좀 더 큰 그림에서 구도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아예 점유율이 없던 SSD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2019년 2분기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2016년 초 삼성전자의 SSD 시장 점유율은 37.3%, 2위 인텔이 12.2%로 시장을 뒤쫓는 수준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죠. HDD 업체 웨스턴 디지털이 지난 2016년 샌디스크를 전격 인수해 SSD 분야에 뛰어들면서 2위를 급부상했고요. 2012년 처음 SSD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2016년부터 사업을 축소하고 기업용 제품만 판매해왔던 SK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을 얻고 돌아왔는데 지난해 말 기준 두 회사의 점유율을 더하면 약 23%로 30%대인 삼성, 턱미까지 쫓아갑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기업용 SSD 시장인데요. 재택근무, 온라인 게임 이렇게 데이터 사용이 늘면서 기업용 데이터 센터 SSD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분야거든요. 삼성 점유율이 34%지만 인텔이 30%로 아주 바짝 쫓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 두 회사가 합해지면 단순 더하기를 해봐도 삼성전자 점유율을 한 번에 뛰어넘습니다. 낸드 시장의 성장세를 이끄는 게 결국 기업용 SSD라는 점에서 이번 인수를 통해 단번에 글로벌 기업용 SSD 시장에 강자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보다 낸드 생산 가용 자원은 2배 이상 많지만 매출이 비슷한 건 SK하이닉스가 주로 모바일 단품 위주의 저부가 사업이라면 인텔은 고가의 엔터프라이즈 SSD 위주로 제품 구성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저렴한 거, 비싼 거 이렇게 제품 포트폴리오도 골고루 갖추게 됐네요. SK하이닉스의 뒤에는 최태원 회장님이 계시다는 것도 극적인 포인트입니다. 사실 2012년 SK하이닉스 인수 때도 그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SK하이닉스 인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최 회장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5년엔 OCI 머티리얼스, 2017년엔 LG 실트론을 인수했고 2018년에는 옛 도시바인 키옥시아에 4조를 투자했죠. 이번 인텔 인수 결정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뒤숭숭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데요. 표면적으로야 SK하이닉스의 매출이 D램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D램 가격 하락에 따라 불안정이 있는데 낸드 플래시를 보강하면서 회사 매출 구조도 좀 더 안정적이 된다. 이 점이 제일 크겠지만요. 하이닉스로 결국 SK그룹이 정유와 통신에서 반도체까지 확장하며 내수기업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반도체 수직 계열화를 차곡차곡 해온 회장님은 다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네, SK가 모빌리티도 준비하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 반도체의 야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하이닉스의 미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전 세계의 두뇌들이 국경도 없이 경쟁하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언제 게임 체인저가 될 신제품을 들고 나올지 모르죠. 밥수한 인텔 최고 경영자는요. 향후 인텔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번 매각 대상에서 차세대 메모리인 옵테인 사업을 제외했다는 걸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인즉슨 메모리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는요. D램과 낸드의 장점을 합친 형태의 제품인데요. 아직은 가격이 높아서 우선 노트북 같은 틈새 시장을 공략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SSD와 성능 차이가 압도적인 만큼 언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모릅니다. 당장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반도체를 들고 나온 데다가 후속 제품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삼성도 SSD 시장에서 자일링스 손잡고 신제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인텔을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인수대금도 있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사는 그런 느낌인데다가요. 인텔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돈이나 기술 전환에 드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최적의 가격보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삼성전자, YMTC, SK하이닉스 모두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늘리는 분위기 속에서 공급 과잉은 곧 판매 가격 하락을 낳을 수밖에 없죠. 이미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몇 분기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올 1분기 낸드 플래시 비트 단위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6%가량 증가하고요. 낸드 플래시 평균 판매 가격은 10에서 15%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측도 있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제 낸드 시장에서 제2의 치킨 게임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당장 2020년 8월에도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걱정에 주가가 하락했었잖아요. 또 SK하이닉스 매출의 10% 정도가 화웨이 덕이라는 점도 미중 무역 분쟁 속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삼성은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덕분에 주가에 별로 변화가 없었고요. 아무리 이번에 D램에서 낸드 플래시로 매출 구조를 다각화한다지만 한 영역에만 올인하면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건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를 확 키우거나 다른 영역으로의 다변화를 고민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언제든 도태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급증해서 PBR 1.7배까지 올라왔다는 점, 이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17년 당시 주가의 고점 PBR은 1.9배 수준이었는데요. 가격이 과열됐다는 지적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2019년 SK하이닉스 이석기 사장님이 3년 뒤 시가총액 100조 기업이자 기술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하셨었는데 100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육강식의 반도체 시장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격자로 위기에 더 능한 생존 전략을 펼쳐온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시장 추격자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양날개로 시총 100조 달성할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견 많이 주시고요. 함께하고 싶은 콘텐츠 갖고 계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지은의 경제백과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